지금까지 방영된 드라마 전개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각색한 스토리입니다. 유배 갔던 탁사정이 죽었다고? 현종은 깜짝 놀라서 내사시랑 유진을 바라봅니다. 폐하, 탁사정이 칼에 맞아 죽었고 그의 목이 개경 저작거리에 걸려 있다 하옵니다. 사태가 심각한 것을 깨달은 현종이 묻습니다. 그를 죽인 자는 누구인가? 유진은 상장군 김훈과 최질이라고 대답합니다. 당장 그들을 들라하라. 대소신료들이 모두 입석한 가운데 김훈과 최질이 들어옵니다. 현종은 그들에게 탁사정을 살해한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탁사정을 유배를 보냈음에도 왜 그대들은 굳이 사적인 원한을 해소한 것이오? 현종이 물어보자 최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폐하, 그놈은 유배가 아니라 당장 죽여서 오체분실을 하고 효시를 해도 모자랄 놈입니다. 전장에서 장수가 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포위망을 열기 위해서 거란에게 시선을 돌리기 위한 미끼로 대도수 장군을 이용했습니다. 고금 역사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옵니다. 그런 천벌을 받을 자와 어찌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훈도 최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종을 향해 읍소했습니다. 거란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무장들의 한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이 겨우 유배라면 그놈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최질이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배신자 탁사정도 마지못해 유배를 보내신 것이라 들었사옵니다. 저희의 보복을 두려워한 자를 병부시랑의 자리에 올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놈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폐하의 관용이 불러온 패착이시옵니다. 현종 옆에 있던 내사시랑 유진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장군, 말이 지나치시오.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장들이 폐하께 이리들 무례하시오. 유진은 현종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폐하의 명을 어기고 탁사정을 살해한 장군들을 파직하고 그들을 처벌하셔야 하옵니다. 현종은 유진의 청에 대답하지 않고 최질과 김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해명하지 않았소? 나 역시 거란을 피해 몽진을 떠났었소. 개경의 백성들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었소. 그 일을 평생 가슴에 묻고 빚을 갚아나갈 생각이요. 그래서 탁사정마저도 용서를 했던 것이요. 그리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말을 잇습니다. 그대들의 고충에 공감하니 이 일을 용서하고 재론하진 않겠소. 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대들을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요. 김훈과 최질은 현종의 언명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종 옆에서 묵묵히 이 사태를 바라보던 친종장군 지체문. 솔직히 말하자면 그도 최질과 김훈의 행동을 은근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체문 역시 현종의 명을 어기고 탁사정을 죽이려고 한 전적이 있습니다. 강감찬이 말리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질과 김훈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체문이 현종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폐하, 몸을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최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이옵니까? 지금 궐밖에선 폐하가 허수아비 황제이며 형부시랑 김은부가 실세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여색에 빠져 몽진길을 함께한 황후를 버리고 난신을 등용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옵니다. 한평생 전장에서 살아온 저희들이라고 해도 민심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최질과 김훈이 속에 품고 있던 칼을 빼듭니다. 신하들이 김훈과 최질을 저지하려고 드나 최질이 재빠르게 장현우를 인질로 삼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대체 판어사대사는 무얼 하고 계셨소? 형부시랑 같은 난신의 뜻에 동조하면서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계셨던 건가? 상황이 위급하자 지체문이 칼을 뽑아 뛰어나갑니다. 그러자 김훈이 지체문을 칼로 맞이합니다. 몽진길에 수많은 호족반란 세력과 전투를 벌여 모두 승리하고 현종을 지켜냈던 지체문. 하지만 김훈 역시 수십 년을 칼 한 자루로 거란과 맞서 싸운 맹장이었습니다. 용과 호랑이의 싸움. 두 장수의 칼 부딪히는 소리가 거란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사시랑 유진은 다급해서 밖에 누구 없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몇몇 신하들은 이 타이밍에 몸을 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 이미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그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거란과 싸우던 무장들. 그들은 고려의 군사였지만 황제의 편은 지금 아니었습니다. 사태가 급박하자 현종은 그만들 하라고 소리치면서 지체문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체문이 몸을 빼며 칼을 거두자 김훈 역시 칼을 거두었습니다. 현종은 김훈과 최질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도수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탁사정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탁사정을 처벌하지 않고 승진까지 시킨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한 현종. 다만 반역에 가까운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황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강감찬입니다. 그는 김훈과 최질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군들은 지금까지 고려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워왔소. 폐하께서도 그대들의 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 허나 나라의 정사란 감정적으로 처리할 만큼 단순하지 않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오. 우간이 대부의 일만 해도 그렇소. 그가 저지른 죄악이 씻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해도 그 혼자만 도망쳤던 것은 아니오. 몽진길에서 폐하를 버리고 도망쳤던 수많은 신하들이 지금도 육조에 자리하고 있소. 우간이 대부를 처벌한다면 형평상 피난길의 육조 신하들도 처벌해야 돼요. 그랬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전란의 참화를 수습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요. 폐하께서는 기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탁사정을 파직하고 유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요. 사실 유배가 끝이 아니었소. 조만간 교지를 내려 그를 참할 생각을 하셨소. 그 일을 나와 논의까지 하셨던 것이요. 그런데 폐하의 깊은 뜻을 몰라보고 어찌 반역을 도모한단 말이요. 김훈과 최질은 당황했습니다. 탁사정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황제가 간신에게 속아 타락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들은 바와는 다르옵니다. 유배간 탁사정을 병부시랑으로 영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종은 그런 말을 한 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훈과 최질은 충주호장 박진의 이름을 댑니다. 그 이름에 가장 놀란 사람은 현종도 강감찬도 아닌 유진이었습니다. 당황한 유진. 이때 현종은 김훈과 최질을 보며 말합니다. 궁 밖에서 뜬 소문이 많이 돌고 있구려. 전란으로 인해 백성들이 혼란스러우니 그런 풍문이 도는 것 같소. 충주호장 역시 궁궐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소. 일단 내가 그를 불러 확인해 보겠소. 경들을 속였다면 내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소. 그리고 현종은 무엇이 문득 생각난 듯 다시 말을 잇습니다. 그동안 전란에 고생한 장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구려. 내가 부덕해서 벌어진 일이니 내 탓도 있다고 생각하오. 오늘 일은 불문에 붙이겠소. 그리고는 내사시랑 유진에게 말합니다. 거란과 싸우느라 지쳤을 장수들을 위로하고자 하니 궁에서 연회를 해볼까 하오. 그러니 준비를 해두시오. 최질과 김훈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군대가 돌아가자 황제와 강감찬 둘이 남았습니다. 현종이 강감찬에게 물었습니다. 학사승지, 이제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강감찬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저를 동북면행 영병마사로 임명해 주시옵소서. 제가 직접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장수들의 역심을 확인하고 거란의 동태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김훈과 최질의 난은 장현우 등이 무관들의 영업전을 갈취하면서 벌어지게 되었으나 드라마에서 장현우는 황제에 충성하는 개그 캐릭터인지라 역모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위 스토리처럼 각색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난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